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 아프리카 콩고 분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석유, 가스 매장지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건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대우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아마존이잖아요. 네. 아마존의 위치가 우리나라하고 지구 정반대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네, 브라질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존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피부를 안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가볼 일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곳을 좀 피부로 와닿게 느끼려면 일단은 여기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이걸 좀 한번 알고 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이 지구에서 제일 큰 우림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데 뭐 지구의 허파 뭐 이렇게 또 그쵸, 불리잖아요. 맞아요. 크면 얼마나 크냐. 네. 그걸 보면은 우리 그 EU 회원국 그거를 전체 이제 이 나라 우리 그 아마존 나는 집어넣고 예. 그다음에 탈퇴한 영국도 집어넣고 예. 해도 아마존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브라질 땅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만큼 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면적과 비교해도 한 25배 정도 와, 커요. 네. 이제 아마존이 워낙 크니까 이제 남미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가장 많은 면적이 이제 브라질에 있고요. 이제 브라질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네. 브라질에서 전기를 만들 때 뭘로 제일 전기를 많이 만들 것 같으세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뭐 강도 굉장히 크고 그러잖아요. 그 수력 아닐까요? 그것도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요? 네. 저 다큐멘터리 열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이렇게 아주 여기 선진국 이런 건 아니니까 뭔가 네. 석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요새 워낙 에너지 전환 많이 하잖아요. 이 에너지 전환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나라가 뭐 유럽 국가들,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풍력 많은 덴마크 이런 나라들 떠올리는데 지금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61% 되고요. 굉장히 높네요. 네, 독일이 좀 많다고 해도 36%, 영국이 31% 정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2030년에 21.5%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냈죠. 네. 근데 브라질은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5%나 돼요. 75%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줄어든 거고 한때는 막 많을 때는 87% 막 이렇게까지도 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력 발전이 굉장히 거기서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굉장히 거대한 강이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존 강이 얼마나 크냐? 이게 이제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네. 이제 이게 대서양으로 이제 물이 방류가 돼요. 근데 이 초당 방류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뭐 다 아는 뭐 겐지스강, 양쯔강 이런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 2위에서 7위 그 강의 하구 유량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아마존강에서 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자원을 갖고서 그렇게 수력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라는 것은 뭐 면적으로 보나 거기에 흐르는 강의 그 물의 양으로 보나 뭐 거기에 자란 나무, 동식물의 다양성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대단한 곳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헛봤네요. 정답 맞추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네. TV 속 화면으로만 봤지. 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게 큰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아마존 강이 그렇게 대단한 강일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 이제 반세기 동안 20에서 35% 정도가 파괴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냐면 유럽 지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우리 큰 나라들 있잖아요. 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네. 이 중에서 그 프랑스랑 스페인 그 두 나라를 합친 것만큼이 지금 파괴됐다라고 보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산림 파괴 막자 이러면서 이제 서약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올 상반기에만 또 파괴된 면적이 4,000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2배 더 큰 그게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밀려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며칠 전에 외신에 소개된 한 연구를 보니까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게 브라질이랑 볼리비아 쪽에 있는 이제 아마존인데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너무 파괴가 많이 진행돼서 이미 이제 바싹 마르는 사바나 같이 막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해요. 아예 지형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이 영양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그쵸. 거잖아요. 건조하게 되고 있다. 지구 생활 백서 첫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좀 얘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를 키우려고 환경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 그 목적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제 아마존이 워낙 제일 넓게 분포한 곳이 브라질이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그 아마존 지역에 소를 방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방목 때문에 파괴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콩 그리고 일부 옥수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석유 개발을 하려고 주로 많이 파괴를 한다고 하고 네. 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뭔가를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당장 누리기 위해서 뭔가 개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종의 알박기 같은 건데요. 일단 네. 불법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키우는 척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간 일정 정도 흐르면 정부에서 한 번씩 네가 그 불법으로 여길 점유를 했지만 네. 그래도 뭐 관행적으로 네가 경제 활동을 해왔으니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합법화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토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또 이렇게 그 불법적으로 가서 막 그 나무를 밀어내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 뭐 사유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개발할 땅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밀림으로 빡빡하게, 그러니까 열대 우림이 있는 곳이니까.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알박기 해가지고. 해서 언젠가 누군가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때 그렇죠. 이제 높게 팔겠죠, 비싸게. 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목지 같은 경우는 개발하려고 그 우림을 밀어낼 때도 1년에 어떤 순서가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좀 값어치 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은 이제 베서 팝니다, 목재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경제적 가치가 별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밀어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해가 잘 드니까 여기가 땅이 잘 마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거기가 깨끗하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를 풀어서 방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를 일정적으로 키우다가 소들은 이제 이동을 해가니까 예. 그럼 거기다 나머지 이제 뭐 콩이나 예. 옥수수 이런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넓은 곳에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콩을 키울까 궁금한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가면 깨 이렇게 압착해서 기름 쉽게 기름 뽑잖아요. 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콩을 이제 기름으로 많이 우리가 사람이 먹을 땐 기름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 식용유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콩으로 기름을 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는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 네. 시장 가서 이렇게 그쵸. 짜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농촌사회학자분이 쓴 뭐 대한민국 치킨전 이런 책에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두 같은 경우는 40%가 단백질이고 지방은 한 18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깨는 지방이 52%. 그래서 이제 콩에서는 기름을 짜려면 이게 그냥 압착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화학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업에서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기름을 짜야 되는데 굳이 콩을 이렇게 쓰냐? 예. 이게 바로 아까 콩에 단백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료 성분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 짜고 나서 나머지 단백질이 이제 그래서 브라질에서 콩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해서 이게 사료용으로 쓰이고 그래서 얼만큼 많냐면 그 세계 2위에서 4위 2, 3, 4위 그 생산국 물량을 다 합친 것보다 브라질 물량이 훨씬 많다고 해요. 제가 다큐멘터리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네. 거길 보면 농경지가 별로 없거든요. 네. 브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밀어내고 농경지로 만드는 네. 이런 과정들에 있다. 소를 길러내고 나서 이제 여기 그게 이제 가장 그 단위 면적당 이윤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해요. 콩을 기르는 게.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환경 파괴를 많이 하면 국제적으로 불매운동 같은 거 안 합니까? 불매운동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자란 소나 이런 사료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이콧 운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 뭐 효과도 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면적이 뭐 네. EU 다 넣고도 뭐 남을 정도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다들 이제 아마존 하니까 이제 감시의 눈이 이제 아마존에 쏠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풍선 효과처럼 아마존의 그 남동쪽으로 그 세라도라고 하는 그 사바나 지역이 있어요. 우리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어떤 초원 같이 그런 약간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 거 이제 먹지 마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라도에 와서 여기서 이제 또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농경지를 만들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 보도를 보니까 한 이 세라도가 한 44% 정도가 사실상 농지로 쓰인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게
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아마존은 어쨌든 간에 한 절반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세라도는 7.7% 정도만 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지가 대부분이라서 이걸 또 이렇게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 이렇게 보면요. 세라도 쪽은 이렇게 뭔가 조각보처럼 개간된 곳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바다 건너서 아프리카에도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 이제 아마존 다음 가는 그 세계 두 번째 우림 콩고 분지. 콩고 분지, 네. 콩고 민주공화국 안에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2위인데 아마존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아마존이랑 여러모로 비슷해요. 여기 일단 크기는 한 인도보다 좀 더 크고요. 중앙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에 아마존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콩고 분지에도 콩고 강이 흘러요. 그리고 콩고 강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그 물의 양이 아마존에 이어서 2위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이 60% 정도가 브라질에 걸치고 있는데 콩고 분지도 60% 정도를 민주 콩고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7월 말에 민주 콩고 정부가 콩고 분지에 있는 그 석유가스 매장지 30곳을 경매에 내놨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막 그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이 민주 콩고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그 지난해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산림 파괴하지 말자라고 서명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반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거죠. 왜냐 이제 봤더니 여기를 이제 최대한 개발하면 그 현재 유가가 워낙 높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나라 GDP 한 절반 정도를 벌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콩고는 최빈국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민주 콩고라고 강조하셨지만 콩고가 내전 겪어서 지금 네. 나라가 두 동강이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내전을 거쳐가면서 많은 학살도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기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원이 눈앞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살기 위해서라도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해결이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어때 뭐 자기네들은 화석연료 쓸 거 다 써놓고 이제 우리 좀 먹고 살겠다는데 왜 네. 이걸 우리 못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우림이라든가 이런 게 파괴되는 게 진짜 저희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기후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제 매년 아마존이 흡수해온 이산화탄소 양이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 양이 한 20억 톤. 이게 얼만큼이냐 우리나라 배출량 한 3년치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3년치 배출량을 매년 흡수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해서 얘네가 그 안에 있는 나무라든가 뿌리, 뭐 토양 이런 데 저장돼 있는 양은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게 한 1230억 톤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세라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나무가 빽빽한 게 아니어서 뭐 여기는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별명이 거꾸로 된 숲이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까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게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땅속까지 그 뿌리에 탄소 저장되어 있는 게 또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콩고 분지 같은 경우는 퇴적층이 되게 유명한데 이 퇴적층에만 290억 톤 정도의 탄소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베거나 아니면 땅을 이렇게 뒤집거나 하면은 그 탄소가 그대로 온실가스로 배출이 되는 거죠. 역으로 또 그렇게 되는군요. 이런 딜레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매 붙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워낙 그 감시 여론이 그 많기 때문에 이게 네. 과연 참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주변에서 많이 이제 유전 개발을 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유전 그 석유 회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는 그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제 더구나 이제 앞으로 계속 화석연료 안 쓰겠다 이런 분위기라서 이게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예를 들면은 그 나무를 심으면 그걸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그걸 팔거나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 개발 안 하는 대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이용해서 그거 자체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 약간 이런 걸 그걸 선진국이 사줘야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그걸 또 사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예전에는 다 막 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네, 맞습니다. 그걸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